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한성광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이해와 영재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아,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기술. 이걸 우린 뭐라고 할까요? 네, 이러한 기술을 우리는 와해성 기술 또는 파괴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Y성 기술, 파괴적 기술은 우리의 삶,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를 모두 바꾸는, 그래서 와해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Y성 기술 또는 파괴적 기술이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상 Y성 기술과 파괴적 기술을 살펴보면 수레 바퀴와 같은 것들이죠. 이동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우리 인류의 삶이 다 바뀌었죠. 그리고 인쇄술에 의해서 우리의 지식,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발명하여 전기가 우리 삶을 다 바꾸었죠.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계나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동력원들을 전기로 사용했죠. 그리고 이 바퀴 위에 이 엔진이 달리면서 우리의 삶을 또 바꾼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그 전통적인 Y성 기술, 파괴적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 디지털 시대에 돌입해서 나온 첫 번째 Y성 기술 또는 파괴적 기술은 바로 컴퓨터입니다. 제 모습 바로 뒤에 컴퓨터의 모습이 있죠. 아주 옛날 컴퓨터인데요. 이게 정보통신과 만나서 인터넷이 또 세상을 또 기존의 삶을 와해시켰죠. 그리고 기존의 경제를 파괴시켰습니다. 파괴시켰다는 것은 망가뜨렸다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뜻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거의 이걸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몸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등장한 것이 바로 AI라는 그 Y성 기술입니다. 이러한 Y성 기술, 파괴적 기술에 지금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인데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바로 튜링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요 제 뒷모습으로 나와 있는 사진, 저 인물이 바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컴퓨터를 최초로 그 모델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기계를 통해서 사람 대신에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그 틀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를 뭐 세계대전 당시에는 암호를 깨는데 사용했지만 그 이후에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안을 했어요. 자, 다음 여기 A, B 중에서 밑에 C라는 사람이 대화하는 둘 중에 누가 사람일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C라는 사람이 B라는 여자와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C라는 사람은 뭐 여자와 지금 대화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B가 그 대화, 채팅하는 것을 이렇게 끊고요. A가 대신합니다. A가 바로 컴퓨터죠. A가 대신 대화하는데 이 C라는 사람이 아직도 B와 대화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다면 이 A라는 기계, 컴퓨터는 B라는 여자의 지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는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지능을 판단하려고 했었죠.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튜링 테스트가 1950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생각하는 인공지능, 대화하는 인공지능이죠. 64년 만에 공식 통과한 걸로 선언을 했습니다.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인터넷 사이트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사람과 이제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타이핑을 통해 채팅을 해요. 그러면 저 인터넷 공간의 가상의 어떤 인공지능이 대화를 해주는 겁니다. 대화를 해주는데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잘 만들었다면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걸로 보았는데 2014년에 결국 패스 판정이 났죠.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드디어 우리 사회에 등장했구나. 이렇게 지금 믿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뭐 슈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AI 스피커 등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놀랍게도 우리와 뭐 우리의 의도를 알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뭐 5번, 10번 정도 지속적으로 질문하거나 좀 엉뚱한 질문하면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스피커 수준은 아직은 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튜링 테스트가 바로 언어 테스트 대신에 창의력 테스트입니다. 언어 테스트는 튜링이 대화를 채팅을 통해서 했는데 인간의 그 지능은 언어 말고도 창의력이 있을 거야. 그래서 창의력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새로운 그 튜링 테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그 여러분들하고 한번 창의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을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웅장한 음악이네요. 세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감미롭네요. 이 세 곡 중에서 어떤 것이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일까요? 네, 제가 약간 속임수를 썼습니다. 이 모두 세 개 다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입니다. 놀랍죠? 첫 번째, 세 번째는 좀 이해되는데 두 번째는 사람 기침 소리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느냐? 예. 실제 인공지능이 작곡을 하고 그 악보를 오케스트라들이 연주한 겁니다. 그래서 1, 2, 3 모두 다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밑에 햄크루의 가요 작곡 대결이라든가 EBS의 재즈 음악 대결 여기 유튜브에 가셔서 한번 직접 한번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가요라든가 재즈 음악의 대결도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그 곡들이 나오는데 어떤 게 사람이 만들고 어떤 게 인공지능이 작곡했는지 한번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바라든가 또는 마젠타, 뭐 앰퍼, 뭐 플로우 머신, 뭐 등등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작곡을 해주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자녀에게 한번 소개시켜서 한번 직접 작곡도 해보고 뭐 감상도 들어보면서 인공지능의 작곡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같이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세 개의 그 사진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걸 인간 화가와 그다음에 인공지능 화가가 이걸 보고 그리는 거죠.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것이 사람이 그렸고 어떤 것이 인공지능이 그렸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본 사진 첫 번째 독수리 사진입니다.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인공지능이 그리고 어떤 것이 사람이 그렸을까요? 자, 어느 게 더 예술성 있을까요? 이렇게 판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원본 사진, 호랑나비죠. 호랑나비를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이 사람이 그리고 어떤 것이 인공지능이 그렸을까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흑백 사진을 보고 사람이 컬러를 입혀서 그린 그림과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특징을 잘 묘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더 예술적으로 보이나요? 네, 한번 답을 보실까요? 네, 첫 번째 독수리, 호랑나비, 그 다음에 흑백 사진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은 사람, 오른쪽은 AI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술적이거나 뭐 어떤 특징을 잘 잡아낸 걸 보면은 AI 화가도 사람 화가에 못지않죠. 이 정도로 사람이 이 그림을 AI가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이렇게 AI 화가 오비어스가 이 초상화를 그렸는데 뭐 굉장히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되었죠. 렘브란트풍의 회화, 이거는 렘브란트 그림을 이렇게 보고서 따라서 그려온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풍으로 이제 그린 그림이고요. 구글 딥드림은 이렇게 굉장히 환상적인 추상화를 그려내기도 하고요. 페이스북이나 뭐 여기 루커스 유니버시티에서 만든 그 그림들을 보면은 사람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렘브란트 풍의 그림을 그린 사이트입니다.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한번 직접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작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반 뭐 회화처럼 보이지만 실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유화로 입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여 보면 자연스럽게 우둘투둘한 입체감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든 요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번 중에서 어떤 것이 인공지능이 만든 음식일까요? 예, 딱 보이게 1번 만든 것 같은데 이건 3D 프린터로 찍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기계로 찍어낸 거죠. 2번도 기계로 찍어서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4번은 실제 사람이 만든 거고요. 3번이 인공지능이 만든 음식입니다. 제일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은 음식이 바로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몰리 로보틱스에서 만든 셰프 로봇의 홍보 영상입니다. 네, 메뉴를 딱 선정을 하면 이제 스파게티를 로봇이 만들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사람이 만드는 것을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 만든 레시피를 업로드를 하고 요거를 이제 좋아요, 평가를 해주면 이걸 바탕으로 좋은 메뉴들을 계속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즐기고 로봇이 요리를 대신 하는 이런 사회가 도래하겠죠. 예, 이렇게 로봇이 요리를 만드는 이런 세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재료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제공해 줘야겠죠. 요리를 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하는데 다른 요리사들의 어떤 그 요리 장면이라든가 레시피를 학습을 해서 기계가 직접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 하단 몰리.com입니다. 여기 사이트에 한번 가셔서 한번 직접 다른 작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먼이라는 로봇은 2015년에 다른 연주자들과 즉석으로 재즈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여기 사이트 있죠?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는데요. 하나만 이렇게 연주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만 볼게요. 예, 사람이 연주하는 걸 따라합니다. 예, 놀랍게 연주 실력이 좋습니다. 이거는 그 로봇이 연주하는 거를 듣고 사람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로봇이 협연해서 즉석으로 재즈 연주가들, 전문 재즈 연주자들처럼 연주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2015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벌써 6년이나 지난 그 영상인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음악도 인공지능이 연주하는 이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자, 실제 이 로보틱스와 관련해서는 이런 로봇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뭐 대표로 나오는데 이게 2017년에 로봇 장면입니다. 예, 굉장히 놀랍게 뭐 점프 실력이라든가 덤블링 실력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2021년 더 개선된 로봇입니다. 예, 경사지고 평평하지 않은 곳을 잘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어도 로봇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마지막 그 제스처까지 아주 멋있는데요. 이 로보틱스 기술도 이제는 우리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임, 행동에 관련된 부분들도 사람을 이제 거의 따라가는 수준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창의성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면서 새로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인공지능이 모든 그 영역에 이제 융합이 되면서 AI 융합 시대. 그래서 AI가 세상을 모두 먹어치우는 바로 이 와해성 기술, 파괴적 기술로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 국방, 정치, 문화, 산업, 법, 환경, 교통, 교육, 물류 모든 분야에 지금 AI가 사용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AI를 배우지 않고는 앞으로 뭔가 기회를 잡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것들을 암시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기계에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붙여놨죠.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요거를 이제 천천히 보면, 자, 요 뒤에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인공이란 말을 아셔야 돼요. 인공,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만든 것. 그래서 자연의 반대, 이 과학적 접근을 말하는 거죠. 인공의 반대가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알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모방이나 계산 가능하도록 표현을 하려면 수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계, 여기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기계 이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기술이나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국영수, 그 다음에 예체능, 그 다음에 기술공학 뭐 이런 것들을 쭉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데는 꼭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죠. 보시면 이런 물레방아, 여기 물이 떨어지는 낙찰용에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운동이 직선 운동이 되면서 이렇게 자르는 톱으로 잘라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이 주판알을 옮기고 내리는 것들을 모방, 계산하도록 해서 6 놓고 2를 더 올리면 6 더하기 8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기계에 넣어서 톱니바퀴로 이걸 10바퀴 딱 돌리면 한 칸 딱 올라가는 올림수 계산을 할 수 있는 덧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만들면 뺄셈, 곱셈, 나눗셈, 그다음 제곱, 뭐 삼각함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이제 기계에 적용할 수 있는 수학, 뭐 일반 우리 십진수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진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수학, 그다음 통계에서는 사람이 추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추론 통계들이 나오면서 이제 컴퓨터의 등장과 그 다음에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를 추론, 뭔가를 갖다가 사람처럼 생각해내는 이런 기술들이 이 수학적으로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쪽으로 이제 전개되면서 우리는 이제 인공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지능이란 무엇인가? 우리 동물이나 특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죠. 경험을, 그 다음에 생각하는, 그 다음에 추론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그리고 학습하고 응용하는 이런 능력을 우리는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용어들이 지능에 속하는 용어들이죠. 언어, 계획, 학습, 적응, 추론, 이해, 인식. 그 다음에 이런 속성들, 마음, 생각, 행동, 정신, 이성,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기술자들은 사람의 어떤 이런 지능적인 특징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과학적, 수학적, 공학적 접근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앨런 튜링에 의해서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지고 이때 1956년에 다트머스라는 대학에서 이 10명의 컴퓨터 학자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인간처럼 기계를 지능 있게 만들겠다. 그래서 낙관의 시대가 등장하고 이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인공지능이 막 붐이 일었는데 얼마가 가지 않아 인공지능이 쉽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 과학자들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1차 암흑기, AI 윈터라고 하는데 이때 훅 꺼지죠. 그리고 이걸 살려내는 사람이 여기 마빈 미nsky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차 붐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 사람의 지식을 기계에다가 몽땅 넣어주면 이 기계는 사람의 지식을 갖고 똑똑해질 거야. 그래서 만든 이 시스템이 바로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의사나 법관,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지식을 컴퓨터에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면 2차 붐이 쭉 올라가다가 이제 이것도 한계에 이르죠. 그리고 나서 2차 암흑기, 2차 AI 윈터가 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뇌를 모방한 딥러닝이 뜨면서
여기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 요걸 띄웁니다. 그래서 3차 붐이 일어요. 그러면서 AI 융합 시대로 이제 도래하게 된 것이죠.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세 가지 아주 큰 이벤트가 있었죠. 1996년에 게리 카스파로프와 딥블루가 체스 경기에서 결국 사람이 지고 이제 컴퓨터가 이겼죠. 두 번째는 2011년 왓슨이 제퍼디 이 말로써 퀴즈 대회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뭐 월등하게 이겼죠. 그리고 2016년 우리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바둑은 놓는 수가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인공지능이 결국 껐죠. 이 알파고라는. 그러면서 바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3차 붐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차 차단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주차 차단기는 인공지능일까요? 자, 좀 어려웠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차가 와서 리모컨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열려요. 그러면 인공지능일까요? 네, 아니죠. 사람이 눌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계에 의해서 작동된 겁니다. 그 다음에 RF 카드. 여러분들 그 요새 카드를 대서 문을 여는 시스템들 있잖아요. 가서 카드 리더기를 딱 대면 열리는 이것도 역시 사람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인터폰 비밀번호를 눌러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것도 역시 사람의 손가락으로 누른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IoT 시스템, 자동차 가까이 가면 이 센서를 인식해서 거리를 인식한다거나 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 역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카메라가 달려서 딱 보고 이 번호를 보고 우리 입주민이면 열어주고 입주민이 아니면 열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지금처럼 어두웠을 때 안 보이죠? 그런데도 이게 잘 작동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내가 아파트라면 이게 잘 작동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이 빗방울에 의해서 얼룩지거라든가 또는 눈 또는 뭐 낙엽이 붙어서 또는 여기 색깔이 번져가지고 이럴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 경비원이 이 차량을 번호를 보고 입주민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린 이런 주차 차단기라면 사람의 지능적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런 그 주차 차단기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지능적인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기들, 냉장고라든가 TV, 자동차, 에어컨, 뭐 공장에 사는 자동팔, 뭐 비행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될 수 있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자, 보면 뭐 차갑게 만드는 거는 인공지능이 아니죠. 그냥 차갑게 만드는 기계인데 여기에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든가 또는 떨어진 것들을 자동 주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들은 사람이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죠. TV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보고 싶은 걸 추천해서 틀어준다거나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핸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알아서 사람을 피해 다닌다거나 그 다음에 이 더위에 맞춰서 바람 온도를 조절한다든가 로봇이 사람을 피해서 안전하게 뭔가를 조립한다거나 그 다음에 비행사가 없어도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고 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자녀분들하고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인공지능 트렌드는 뭐냐? 바로 인간의 뇌를 닮은 인공지능.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아까 파괴적 기술을 이해하는데 꼭 필수적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뇌가 있죠. 이 뇌 안에는 작은 뉴런, 배우셨을 거예요. 뉴런이 있습니다. 뉴런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면은 수상돌기와 축색돌기. 그래서 여기서 뭔가 눈으로 보고 요게 판단해서 고양인지 개인지를 판단합니다. 요게 판단하는 최소 단위예요. 뉴런입니다. 이거를 실제 이 뇌로 쓰는 것이 아니라 뇌를 구조화시켜서 이렇게 동그라미에 연결을 시켜 놓으면 이 망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연스럽게 고양이와 개를 판단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면 되겠죠. 이거와 이거는 같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더 그 기호를 갖다가 더 넣어서 이렇게 수식화시킵니다. 요거 F는 뭐 함수죠. 요걸 통해서 Y가 고양이인지 뭐 큰지 작은지 또는 뭐 1인지 0인지 요거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를 수학식으로 이렇게 표현해내면 수학식 싫으시죠? 예. 그렇지만 이요 형태를 계속 쫓아오시면 됩니다. 수학을 알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인공지능학자들이 만든 거고요. 여기서 Y는 1이면 고양이, 0이면 개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코딩으로 컴퓨터에 넣어주면 이제 이 컴퓨터는 뭔가를 보고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판단해내는 시스템이 되겠죠. 결국 이 사람의 뇌와 이 컴퓨터는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을 통해서 개와 고양이를 판단하는 이런 지능을 갖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인공신경망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에 겁을 먹을 필요 없어요. 아이들도 여기에 접근하면 이제 싫어지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 시간에 배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수학 시간에 배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뭐 코딩도 해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뇌를 닮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를 하나가 아니라 여긴 하나만 했잖아요. 요걸 여러 개로 겹치면 깊게 신경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서 이런 사람의 사진을 보고 여러 의 사진 중에 어떤 사람이 여기 있네요. 요 사람이 이 사람인 것을 판단해내는 두 개가 아까 고양이와 개를 판단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이걸 판단해낼 수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다든가 숫자를 인식한다든가 또는 지문을 인식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아까 보셨던 자동차 번호판을 해서 이 번호판을 이용해서 뭐 숫자를 한다든가 좀 더 복잡하면 이제 마트에서 물건을 뭘 샀는지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판단해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단위에서 복잡하게 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깊게 만든 신경망이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인간을 이겨왔던 이런 인간의 대결, 바로 이 이세돌의 알파고가 바로 이 딥러닝, 이 모델을 이용해서 바둑을 이겨낸 것입니다. 대단하죠? 사람의 뇌를 모방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그 계산을 피하고 사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